한국의 휴스턴 꿈꾼다. 우주항공 산업 메카 첫발 지자체장 24시 입력시간 2023년 10월 12일 13시 9분 공영민 고흥 군수.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존슨 우주센터가 있는 곳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휴스턴을 방문한다. 전남 고흥이 꿈꾸는 미래다. 전남 고흥군이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해 12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데이어 올 3월 약 171만 9천 제곱미터 52만 평 규모의 발사체 관련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도시 고흥이라는 비약적 발전을 일궈내기 때문이다. 고흥은 한국의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다. 정부는 2031년까지 고흥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클러스터에는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민간 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도 들어선다. 국가산단은 투자 규모도 크지만 이를 통해 거둬지는 생산 유발 효과만 약 4조 9천억 원이 되고 고용 유발 효과는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민 고흥 군수가 민선 8기 고흥 군수 취임 이후 쉼없이 달려온 결과다. 고흥 군수는 2023년이야말로 고흥의 우주경제 원년이라고 말한다. 사진은 나로 우주센터와 편백숲. 산단 조성을 위해 처리할 과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접근선 개선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에서 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전 기획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우리 군도 고흥역과 녹동역의 철도망 건설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교통망 개선은 고흥 발전의 또 다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사업인 민간 발사장 조성과 발사체 기술 사업화센터 구축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2,400억 원을 고흥에 연차적으로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발사체 기업들이 고흥에 털을 잡게 될 테니 우주항공 산업중심 도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고흥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의 기반도 닦고 있는 듯합니다. 드론과 KUAM 산업도 고흥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드론 공역과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 드론 센터 등 드론 항공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가 모두 고흥에 모여 있어 가능한 일이죠. 지난 8월부터 KUAM 1단계 개발지 실증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2025년 상용화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1단계 실증을 마칠 예정인데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국내외 46개 대기업이 1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중이고 우리 군도 대우건설, 한국공항공사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부터 남해안 관광 벨트 중심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관광 항로 개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로 고흥 관광 산업 한도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진은 녹동항 드론쇼. 고흥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인기가 많다. 드론 UAM 엑스포도 개최합니까? 11월 3일부터 3일간 고흥만에 있는 고흥항공센터 일원을 무대로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UAM 비행 모습과 여객 터미널, 가상현실, VR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인데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고흥이
드론과 UAM의 중심 도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셈이죠. 그만큼 행사도 철저하게 준비 중입니다.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경찰 관서가 없는 섬 지역을 순찰하는 치안 드론을 비롯해 유해 조수 퇴치 드론, 소방 드론, 방역 드론 등 다양한 드론 전시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세계 드론 낚시 대회나 전국 드론 축구 대회, 드론 팝 배틀, 드론 헌팅 배틀 등 체험거리도 다양합니다. 녹동항의 드론쇼는 이미 고흥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흥 관광의 새로운 변혁입니다. 사람들이 고흥을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 때문이 많죠. 하지만 그동안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취임 이후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해 12월 주 LF와 협약을 체결해 2천억 원 규모의 고흥 휴양 빌리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더해 5천억 원 규모의 고흥 해양 예술랜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술랜드에는 호텔과 리조트 등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주산업 관광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중심 도시답게 우주 관련 견학 교육 체험 시설 등을 두루 갖춘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고흥 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합니다. 관광 발전 정책은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눠 선택과 집중 방향으로 구상 중입니다. 고흥만권, 거금 녹동권, 팔령산권, 북부권, 나로도권 등의 각각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살린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거죠. 고흥만권은 리조트, 수변 노을 공원, 캠핑장 등 관광 기반 시설과 연계해 생태 테마 공원을 만들고, 거금 녹동권은 바다 자원을 활용한 배후 지원 단지, 팔령산권은 모노레일과 함께 스마트 복합 쉼터,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부권에는 남양면 선정의 일출과 우도와 중산의 일몰을 연계한 해양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나로도권은 우주산업과 연계한 관광 자원이 들어섭니다. 고흥은 11월 3일부터 유자 축제를 개최한다. 유자와 별자리를 주제로 하는 특별 체험 행사와 드론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양민 군수는 직접 미국 제1과 협약을 맺고 고흥 논수산물 수출에 판로를 열었다. 3.8면이 바다인 고흥의 지리적 특성을 잘 살아있는 관광 자원을 추천해주세요. 고흥이 처음이라면 거금권역을 추천합니다. 소록도와 거금대교를 활용한 단방향 관광 상품으로 거금도 둘레길도 조성하고 저리도 역사전시관, 적대봉, 생태 탐방로 개설 등 자연 친화형 관광 기반 시설이 들어선 곳입니다. 자전거 도로도 연홍도도 세단장의 고흥의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흥은 전국 최다 일조량과 해풍, 온화한 기후, 많은 간척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다양한 농수축산물이 생산되는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고흥의 대표 특산물인 고흥 유자 외에 석류, 취나물, 김 등은 고흥이 전국 1위 생산량을 자랑하고 미역, 마늘, 참다래, 조생, 양파 등도 고흥을 주산지로 하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고흥의 팔품 구미를 선정했습니다. 고흥의 농업 환경은 어떻습니까? 농업인이 발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기 여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직접 세일즈도 하는데 그 덕분에 미국 현지 시장 개척으로 4,300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물 수출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지난 9월 중국과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고흥 국민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좋은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발로도 계속 개척해 나가며 고흥으로 귀농하는 이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정책으로 귀촌부문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 올해로 5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는데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를 열고 군에서 직접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운영해 도시민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도 합니다.
귀농귀촌인들의 복합주거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금산 석정지구 일원의 100가구 규모의 한국 최대 한옥마을인 고흥 한옥 독일마을 조성도 추진 중인데 벌써부터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공영민 군수는 첨단 산업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청년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도 잘 갖춰 고흥에 가면 할 일 많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 군 안팎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살림을 챙기는 공군수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 앞을 향한 발걸음을 더 재촉하고 있다. 은행 수천억 원대 횡령 더 이상 안 된다. 금융당국 추가 보완책 마련. CBS 노컷뉴스 박지환 기자의 글입니다. 입력시간 2023년 10월 12일 13시 3분. 순환 근무 예외 직원의 별도 대책 마련 지시. 은행권 내부 통제 자체 점검에서는 추가 사고 징후 없다. 장기 근무 직원 비율 축소 등 내부 통제 혁신 방안 이행 시기 앞당겨.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천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RF 대출 횡령 사고를 비롯해 은행권의 대형 사건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내부 통제 자체 점검 결과를 전달받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배치돼 순환 근무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장기근무 직원 관리 비율을 5%대로 축소하는 과제도 당초 2025년 말에서 내년 말로 앞당겨진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은행권 내부 통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가 금융사고 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자금 거래와 관련한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금관원은 경남은행에서 3천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사고 예방 대책 및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PF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은행원은 내부 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A은행은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하고서도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 절차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 정기 인사 때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B은행은 명령 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를 발견해 대상자 선정 요건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강제 명령 휴가 대상이나 대체수단 휴가로 잘못 등록하는 사례도 있어 시스템상 강제 명령 휴가 대상자에 대한 대체수단 등록 방지 기능을 추가했다. C은행은 직무분리 관리 시스템에 분리대상 세부 직무와 담당 직원을 등록하여야 하지만 인력 변동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미비해 개선할 예정이다. D은행은 내부 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부 고발 유형별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개선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개별은행 19곳과의 면담을 실시해 은행별로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장기근무 직원 비율을 2025년 말까지 5% 이내로 축소하기로 돼 있었지만 내년 말까지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2027년 말까지 일정 비율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2025년 말로 목표 달성 시기를 조정했다. 또 내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전산 시스템 통제 강화와 자금 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이행 시기도 6개월씩 앞당겼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적용돼 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순환 근무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직원의 경우 특별 명령 휴가 제도 도입, 부서 내 업무 순환, 영업 자금 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일부 내부 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내부 통제 관련 경영 실태 평가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검사 매뉴얼을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임직원의 횡령사고가 지속되는 것은 일부 임직원의 준법 의식 취약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 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의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끌로 집 찾다 보니 주택 대출 한 달 새 6조 늘어 1000조 훌쩍. 제주방송 김지훈 기자의 글입니다. 입력시간 2023년 10월 12일 12시 57분. 주담대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 증가폭 상승, 추석 연휴 정부 대책 증가폭은 축소, 6개월 연속 증가세 10월 더 늘어날 듯.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1,0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에서만 한 달 만에 6조 원 상당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연휴에 따른 은행들의 영업일수 축소와 정부의 과계관리 대출, 관리 강화 대책의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확대 속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조치를 내놓지만 가을철 이사 수요에 더해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10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3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4조 9천억 원 늘어난 1079조 8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25개월 만에 가장 컸던 전달 6조 9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2조 원 다소 축소됐습니다. 국내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3월 7천억 원 감소까지만 해도 고금리 여파로 인해 줄었던 게 4월 2조 3천억 원 증가세로 돌아서 이번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5월 4조 2천억 원부터 6월 5조 8천억 원, 7월 5조 9천억 원, 8월까지 5개월 연속 확대된 이후 이번에 증가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주담대는 전달보다 6조 1천억 원 늘어난 833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로 인해 은행들의 영업일수가 줄면서 8월 증가폭 7조 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래 같은 달 기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두 달 전인 지난 7월 5조 9천억 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최근 이 같은 대출 증가 흐름은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에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서도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경우 지난 6월과 7월, 8월의 경우 각각 3만 6천 가구, 3만 4천 가구, 3만 7천 가구로 꾸준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9월 입주 물량은 2만 7천 가구로 7월 3만 가구와 8월 2만 7천 가구에 이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 역시 1,000억 원 늘며 3개월 만에 다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 사기 등 영향으로 올해 2월 2조 5천억 원 줄어든 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6월 1,000억 원 등 반등한 후 다시 7월과 8월 각각 2천억 원, 1,00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2월 6만 9천 가구, 4월 5만 8천 가구, 5월과 6월 각각 5만 6천 가구, 5만 5천 가구, 그리고 7월과 8월에도 각각 5만 5천 가구, 4만 9천 가구로 꾸준한 향상을 이어갔습니다. 관련해 한국은행은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은행들의 영업일수 확대와 8월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9월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 접수 중단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시행이 어느 정도 증가세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추석 등 명절 상여금 유입과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적 요인 영향으로 1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감소폭이 3월 마이너스 3조 원 이후 6개월 만에 최대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추석 상여금을 받은 가계가 마이너스 통장 등 기존 신용대출을 갚는 대신 오히려 주담대는 늘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9월 중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가계대출 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10월에는 이사 수요 그리고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다시 증가폭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은행 기업 대출은 11조 3천억 원 증가세를 기록했고 잔액은 1238조 2천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역대 9월 증가액 기준 2009년 6월 통계속 보치 작성 이후 14년 3개월 만에 9월 기준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4조 9천억 원 늘어 전달 2조 9천억 원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기업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추석 자금 수요와 월말 휴일에 따른 대출 상환 이연 등으로 인해 6조 4천억 원 늘며 전달 5조 2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